안녕하십니까, 이 작가입니다. 오늘은 그 좀 종목을 좀 짚어드리려고 원래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지금 어제 글도 그렇고 지난 글에 남겨주셨던 댓글들을 제가 한번 봤는데, 바이오 종목들에 대해서 좀 물려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얘기 드리면서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한번 잘못 물리면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뭐 물타기도 안 되고 향후에 어떤 뉴스 기사에 움직일지에 대한 예측도 전혀 되지 않는 그런 파트이기 때문에 제가 답을 따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댓글을 제가 남기지 않았을 텐데요.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되고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꼭 유념해서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는 제 방송 요거 유튜브 보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 어떤 한 분이 정말 완벽하게 어, 이용을 잘 하셨던 제 요 유튜브를 이용을 하셨던 분이 계세요. 그 며칠 전에 저한테 이제 수익 이렇게 보셨다고 알려주셨던 분 계신데 한 3, 40%였나요? 제가 그거 잘 기억 못하지만 아무튼 수익률도 괜찮았고 그 내용을 제가 들어보니까 정말 완벽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제가 9월 1일 날 영상 촬영하면서 그 에스모 2020이 이제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열린다고, 요게 이제 유럽 종양학회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개최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9월 1일 방송에 있어요. 그래서 그때 매드팩토, HLB, 오스코텍 이런 종목들이 한번 눈여겨봐야 될 종목이다 하고 짚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종목들을 이 종목뿐이 아니고 그 유럽 종양학회에 이제 그 결과를 발표하는 기업들을 제가 다 같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종목 하나하나를 직접 다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종목 가운데서 이제 그 선정을 하셔가지고 요 유럽 종합학회가 나오기 전에 미리 선취매를 해서 그 발표 때 이렇게 매도를 하는 그 타이밍도 좋았고 그 방식도 좋았고 제 정보를 가지고 이용하는 방식 방향도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 같은 경우는 바이오뿐이 아니고 모든 종목이 보통은 이런 흐름으로 가야 가장 완벽한 게 정보를 이용하는 요령이거든요. 근데 특히나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가 왜 더 강조를 드리냐면, 바이오는 보통 우리나라 이제 바이오 구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그 임상 일상 발표나 혹은 뭐 언론에서 조금만 그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이라도 해버리면 쉽게 그냥 뭐 10% 내지는 어떤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상한가도 치고 막 이러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시장이 왜곡된 전형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임상 일상은 사실 그렇게 큰 호재라고 보긴 어려워요. 제 기준에선 좀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게 그 유독 바이오 쪽에 왜곡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보분들 바이오 사지 말라는 말 어디서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만약에 그 재료가 근거가 있는 재료라고 하면 그 뉴스 기사든 어떤 소문에 의해서든 들어가도 어느 정도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임상 일상이라는 건 언제든지 빠그라질 수 있는 재료거든요. 그래서 요런 뉴스 기사나 뭐 언론이나 아니면 소문에 의해서 바이오를 잘못 건드려 놓으면 어, 크게 물렸을 때 절대 답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는 점 꼭 유념해 두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정보 전달이 되는 구조에 대해서는 언젠가 글을 통해서 적어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정보통으로 시작을 해서 기관에 들어가고 그 다음이 언론, 그 다음이 개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개인이 유독 정보가 생명인 이 바이오 시장에서 기관을 이기고 언론보다 먼저 앞서서 선취비를 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되게 낮게 보거든요. 그래서 바이오는 그 전반적으로 요런 흐름으로 간다는 걸 꼭 알고 계시고, 정말 확실한 정보가 아니라고 하면 저는 좀 말리고 싶습니다. 물론 뭐 고수분들이야
알아서 잘 하시지만 초보 투자자분들은 저는 바이오는 잘 건드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또 어떤 예를 들어드릴 수 있냐면 제가 이것도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레고캠 바이오 요거 어제 바로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바로 한 6% 정도 반등 나왔더라고요. 근데 요 재료도 사실은 만약에 이를테면 제가 오늘 정보를 드렸는데 내일 그 종목이 오른다고 하면요. 그거는 좋은 타이밍이 아니었던 거예요. 뭐 하루 이틀만 밀렸어도 크게 몰릴 수 있는 거고 제 정보가 들어갔는데 다음날 반응을 한다는 건 이미 기간 뭐 정보통들의 선침해가 다 이루어진 후의 시점이라고 봐야 맞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다음날 급등을 했다고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기본이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제 다음날 뭐 오늘 아침에 얘기를 했는데 점심에 반등이 나오면 정말 제대로 찍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사실은 아닙니다. 그게 재료가 이미 퍼져 있고 선침해가 다 이루어진 시점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구조에서 막차를 탔다고 보시는 편이 맞죠. 그러면은 막차를 조금이라도 잘못하게 되면 크게 물릴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되고, 근데 레고캔 바이오 같은 경우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제가 레고캔 바이오 설명을 제 기억에는 적어도 2주 전에부터 드렸어요. 이게 어떤 재료로 움직이고 이렇게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어, 별로 이렇게 크게 반응을 안 보였죠. 근데 그게 언론 보도가 아직 안 나와서 그렇거든요. 이게 재료는 이미 훨씬 이전부터 나와 있던 재료였어요. 근데 언론 보도가 안 나와서 이제 횡보를 하는데 보통은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은 뭐지? 좋다고 그랬는데 다음날 안 올라요. 이거 뭐 이상 있는 거 아닌가요? 보통 이렇게 인식을 하시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점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에고캔바이오 같은 경우는 크게 움직이지 못했던 이유가 조정 때문에 그래요. 조정은 보통 이제 호재가 반영이 되지 않거든요. 요것도 조정을 찾아내는 근거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호재가 반응이 되지 않다가 이제서야 좀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오늘 추천했는데 내일 왜 안 오르나요? 라는 질문은 안 하셔도 괜찮겠죠. 그리고 저는 더더욱 느지막이 잡은 정보는 드리지도 않아요.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은 좀 아쉬웠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어제 오늘 장 전략, 대응 전략에 대해서 좀 그렇게 적어 드렸을 때 개인이 많이 사게 되면 그게 시장에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오늘 개인이 너무 많이 샀어요. 그래서 기간 탄력이 좀 약했던 모습. 그래서 어제에 비해서는 주가가 그렇게 크게 반등을 하진 못했죠. 물론 1.5% 정도 나왔죠. 코스닥 시장. 이 정도면 양호한 편이라고 저는 보고 저는 850선 정도를 예측을 했는데 848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뭐 나쁘진 않은 정도다. 왜냐면 가장 주식을 하면서 가장 골치가 아픈 상황이 긴 연휴를 코앞에 두고 파란색으로 계좌를 만든 상태로 계좌를 아주 불쾌한 계좌를 쥐고 연휴를 찝찝하게 보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좀 대표적인데요. 근데 제 기준에서는 이번 조정 때 적절한 물타기를 좀 했고 그리고 뭐 종목 바꿔치기든 뭐 어떤 방식이든 통해서 약간의 방어라도 해 두셨다고 하면 아마도 지금 정도면 대부분 일정 부분 회복을 하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에 오늘 주가 정도면 그래도 추석 때 그냥 마음 편히 이렇게 보낼 수 있을 정도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이것도 짚어드릴게요. 이거는 글로 쓰진 않았어요. 근데 영상 보시는 굳이 여기까지 오셔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약간의 메리트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앞으로 향후 방향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부터는 기간 동향을 굉장히 잘 봐야 돼요. 왜냐면 주가에도 물론 영향을 주겠지만 빈 바구니에 어떤 종목을 넣느냐에 따라서 향후 시장 상황을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질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빈 바구니라는 의미는 뭐냐면 기간 환매물을 다 털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저 지금 이제 좀 살펴보긴 했는데 이 정도면 바닥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기관들이 이제 종목을 다시 되찾아갈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기관이 넣는 종목을 보고서 향후의 시장을 상황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종목으로 비춰서 향후에 어떤 파트가 반등을 이룰 것이냐를 또 엿볼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측면. 시장 상황 예측은 어떤 의미냐면 만약에 기관들이 뭐 2차 전지 예를 들어서 유동성 장세 6월 7월에 나왔던 유동성 장세처럼 5G 2차 전지 뭐 수소 파트 그리고 태양광 이런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는 종목들을 다 건드린다. 그러면 향후에도 기존에 6월 7월에 나왔던 장세처럼 그런 돈 잔치가 한 번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실적 위주의 종목들만 건드리겠다. 그러면 향후에는 전반적인 시장 상황 자체도 그런 실적주 위주의 실적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장 상황을 예측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관들이 이제 그 주로 이제 수집하는 종목들이 가지고 있는 교집합이 어떤 건지를 좀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은 그 종목들을 가지고 향후에 어떤 산업에 대해서 기관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유추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관은 저희 개인보다 정보력이 몇백 배는 더 좋아요. 그래서 기관의 정보력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측을 감히 한번 해보면 이것도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드렸지만 소부장 스마트폰 그리고 코로나 관련주들 아마 요 종목들 위주로 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기관 동향을 좀 살펴보면서 이 작가가 진짜 작두를 탄 건지 아니면 그냥 입만 산 건지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농담이고 요 기간이 향후에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요거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번 참고해 해 보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미 증시도 같이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11월에 있는 이제 미 대선을 앞두고 과연 10월 시장에 그 미 대선이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유추를 또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트럼프의 성향을 좀 보면 돼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깊게 들어가면 너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주가에 되게 민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립 서비스를 되게 많이 하시죠. 그리고 미국 이제 그 대선에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유리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미국 증시를 살리려고 아마 여러 가지 좀 노력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즉 국내 증시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겠죠. 근데 9월 초 그리고 8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국내 증시는 개인의 힘이 워낙 강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의 주식시장 10년 넘게 보면서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그런 어떤 그 뭐죠 차트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개인의 힘이 많이 약해졌고 오늘 그 증거가 나왔어요. 개인이 사면 제가 분명히 장이 약해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그 근거예요. 개인이 보통 이 정도 샀으면 뭐 8월 장세였으면은 기간 매도도 그렇고 비간 매도폭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살펴봤을 때 개인이 이 정도 규모로 밀어붙이면 보통은 장이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정말 힘들었잖아요. 근근히 이제 버티고 버티다가 다행히 이제 장 후반에 그 투신이 엄청나게 순매수를 해줬죠. 거의 80도 가까이 해줬어요. 그래프로 보면. 그리고 외국인도 어느 정도 매도 폭을 줄여줬고 기관도 매수 폭을 조금 더 늘려줬어요. 장 마지막에. 그 결과가 1.5% 정도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국내 증시가 개인의 힘이 특히나 많이 떨어져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또 같이 연결이 되죠. 향후에 기관 수급이 되게 중요하다는 그 연결고리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대응을 말씀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 주식은 대응이라고. 근데 그 대응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어느 정도 그 앞 상황을 예측을 하고 있어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오늘 주가가 이렇게 폭락을 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그 폭락의 이유도 못 찾고 있는데. 근데 적어도 그 폭락의 가능성 혹은 조정의 가능성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느냐를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대응은 천지 차이로 벌어질 거예요. 그게 보통은 이제 제가 고수라는 말은 아니지만 고수와 하수의 가장 큰 차이가 나오는 게 조정장이거든요. 그래서 조정 때 허겁지겁되는 사람과 조정을 오히려 이용할 줄 아는 사람, 요 차이가 조정에서 보통 크게 나오고 그렇게 되면 조정이 크게 깨지지 않는 사람은 보통 잘 잃지 않아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조정 때 안 잃으면 상승장 때는 당연히 더 크게 먹겠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조정을 대응하는 요령을 키워야 그때부터 주식시장이 좀 더 밝게 보일 거예요. 재밌게 보일 거고. 그래서 그 조정을 대응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차후에도 제가 좀 디테일하게 이거는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요번 조정이 저는 끝났다고 보지는 않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향후 예측을 조금 더 드려보면 계단식으로 좀 횡보할 가능성이 있어요. 향후에 그 추석이 끝나고겠죠. 그래서 그때그때 기간 동향을 잘 살피면서 매일매일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장이 열릴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뭐 한간에는 유동성 장세가 한 번 더 나올 것이다라는 전문가분들도 좀 있으시거든요. 근데 제가 뭐 그분들보다 나아서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거시경제 분석을 통해서 나온 결과는 그렇게 썩 긍정적이진 못해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거는 향후에 한번 봐야 되는 문제라고 보고 있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12월 말에 나오는 그 대주주 요건 변경, 그게 제일 큰 지금 재료잖아요. 근데 오늘 여당에서 뭐그 재검토를 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던 걸로 보고 있는데 그건 한 번 더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대주주 요건이 3억으로 떨어지게 되면요. 그러면 12월에 국내 증시는 아주 큰 악재를 맞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식으로 대주주 요건 변경이 이루어졌을 때에 어, 지난 지난 시간들의 그 뭐죠? 그 과거의 지표를 좀 살펴보면요. 보통 이제 12월의 결과라고 한다면 11월부터 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출회 매물이 11월부터 이루어져요, 보통. 그러면은 만약에 대주주 요건이 3억으로 떨어진다라고 확정이 난다 그러면 11월부터 저희는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래서 요런 점도 같이 염두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드렸고 월요일은 제가 아까도 잠깐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좀 더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800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 860선까지는 그냥 그렇게 큰 무리 없이 회복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런 이제 예측 근거도 제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닿는 대로 제가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예측되는 코로나 그 관련주들 그리고 소부장 그리고 스마트폰 관련주들 가운데서 좀 똘똘한 그 기업들로 제가 잘 이렇게 꾸려가지고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추천이 다음날 바로 급등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제는 실망하지 않으실 수 있겠죠. 적어도 이런 내용을 들으셨으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 이렇게 캐치를 하실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워낙 똑똑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는 좀 마음 편히 이렇게 보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그림 같은 경우도 제가 좋아하는 그림인데 요건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다음에 뭐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다시 한번 설명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